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오늘의 테마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이 테마는 왜? 오픈해보죠. 최근 들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장님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자신을 숨기고 네. 새로운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가 기사 한 가지를 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만남은 불편하고 어색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된 비대면의 일상이 좀 이런 게 아닐까 싶다. 현실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그 갈망이 메타버스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관심을 이끌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역시나 오늘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탄력을 받을 때마다 사실 대장주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고 네.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단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의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뭐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조금 더 해당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는 그러한 이벤트지 않느냐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합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통신사 같은 경우에 합류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거의 최근에 그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IT 섹터의 종목들과 유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굳이 이제 수혜주를 뽑는다면 통신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이제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더구전자라든가 누플렉스 이런 어떤 이 관련된 그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또 이렇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뭐 다양하게 영상 관련된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SM 엊그제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의견을 존중을 하여 한 9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터주들도 메타버스에 합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제가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세계에 진입을 하고 또 다른 자아 실현의 공간으로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삼성전자도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나도 매수를 해야겠는데? 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좋은 종목을 뽑아봐야 할 텐데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장님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딱 들어붙는 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SM이라고 뜨는데요. SM이 이제 메타버스와 굳이 관련을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M&A, 지분 매각 이슈가 있는 거니까 관심 가져야 되고 한빛소프트를 기존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6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빛소프트의 적정 가격은 한 4, 5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워낙 좀 회사가 좀 좋은 회사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세 대응하는 게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전반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맨 하단에 있는 덱스터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VFX 가격 조정도 나왔습니다. 1차 목표가가 기존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요. 12,000원 정도를 제가 1차 목표가를 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한 번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은요. 단번에 꺼지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차트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HTS를 열어 놓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흐름이 전 고점을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큰 폭의 어떤 증가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점이 대단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공매도별 차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대체장고 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대체장고가 줄었죠. 예, 줄었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부담감이 덜하면서 요 자리가 그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일종의 약간 쇼커브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덱스터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가격이 12,000원이죠. 12,050원 하는데 하단 제한하겠습니다. 1,500원. 1,500원 정도 하단 제한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영원한 목표가인 추세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드 트레이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걸 정리해 보자면 이슈 몰이로 인해서 어떤 종목은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덱스터 오늘의 종목으로 주셨고요. 목표가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야기해 주셨고 손절가 짚어주셨네요. 1,500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D램 DDR5 전환 임박 최대 수혜주는 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좀 대표적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 8만 원을 넘어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도 잘 가고 있고 어제도 DB하이텍 주시면서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오늘 이슈를 보자면 DDR4에서 DDR5로 전환을 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네.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쉽게 어렵습니다. 풀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디테일한 그런 테크니컬한 측면은 네. 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DDR이 나와서 DDR4까지 현재 지금 상용화돼 있고 그 부분이 이제 5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컴퓨터 전송 속도가 일단은 DDR4보다는 DDR5가 1.5배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력 소모량도 20% 정도 감소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또 저장하는 또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도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제품에는 DDR4에서 5로 넘어가면은 DDR5에 대한 수요가 커지겠죠. 노트북, PC 등등등등등 이렇게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업체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가 하반기 때 DDR5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주목받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반도체 전체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반기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반도체인데 안 움직였죠.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메모리 반도체와 DDR5 이렇게 딱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두 개를 주목하시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DB하이텍을 말씀드렸어요. 네. DB하이텍이 파운드리 쪽을 얘기하는 거죠. 8인치 파운드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DB하이텍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DDR5 관련이에요. 그래서 DDR5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동 부품 업체로서 아비코 전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 좀 열어놓게요. 간단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코 전자 어떠세요? 부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관련된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인데 한껏 올라서 재차 반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디냐면은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엑시콘 그리고 그죠 올라오죠. 그리고 테크윙 있습니다. 테크윙 그리고 유니테스트가 있습니다. 유니테스트. 이렇게 한번, 자, 유니테스트도 부담이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켓 업체가 있는데요. ISC라는 종목이 네. 있습니다. 네. 이 두 중에 종목을 몇 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원픽 골라볼까요? 그래도 원픽은 대표성을 띄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텍. 심텍. 네, 심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뭐 실적 좋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이 26,550원이잖아요. 하단 제한하겠습니다. 22,400원. 네. 목표가 31,000원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원픽으로는 심텍 잡아주셨고요. DDR5에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손절가 22,400원 잡아주셨고 목표가 31,000원 짚어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곽영은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